안철수 두 후보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광주 전남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일 빌딩에서 총탄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선내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세월호를 추모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제작돼 눈길을 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하루의 시간차를 두고 광주를 다녀갔습니다. 호남 민심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이고 또 어떤 점이 달랐는지 윤근수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개혁과 공정, 국민통합, 호남의 압도적 지지와 대선 승리. 이건 두 후보가 공통으로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호남 홀대론을 놓고는 시간차 공방이 오갔습니다. 상대를 위해 호남을 이용만 하는 후보 또 뽑아서는 안 됩니다. 호남 차별, 인사 편중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진보 개혁의 정통성을 놓고는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상대를 우회 공격했습니다. 저 문재인, 박정희 유신 독재와 맞서 싸웠습니다. 5.18 때 구속됐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진 적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상대 후보의 확장을 견제하려는 시도도 엿보였습니다. 누가 끝까지 촛불과 함께했습니까? 대파 패권주의 세력에 또다시 나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후보들은 물었습니다. 미래의 적임자 누굽니까? 안철수! 누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문 후보는 한정 공대 설립 등을 추가로 공약한 반면에 안 후보는 이번 유세에서 추가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지원군들의 면면도, 군중의 규모도 달랐습니다. 문 후보 유세에는 경선 당시에는 적이었던 박영선 선대위원장과 DJ의 아들, 타이거스 감독 등이 함께했고 안 후보 유세에는 박지원 대표와 정동영 선대위원장 등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하지만 광주 전남 지역은 인프라가 열악해 산업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드론을 활용해 3차원 지형 정보를 제공하는 한 강소기업입니다. 서울시와 조달청, LH 등 100여 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지형 정보를 제공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드론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이 무한해서 미래 전망이 밝습니다. 인력을 줄이고 물론 비용을 줄이고 꼭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분명히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 등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면서 대선 주자들도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역시 4차 산업 육성을 통해 낙후된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공항을 이전해 그 자리를 그 부지에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강국 만들어 20년 먹거리 만드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20년 먹거리 필요합니다. 이에 맞춰 광주와 전남에서도 인공지능 창업단지와 바이오헬스 융복합 벨트 조성 등 10여 가지 사업을 마련하고 차기 정부에서 13조 원의 사업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지역에선 관련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 산업이라는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또 지역이 예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프트 관련된 고급 인력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치단체마다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창업단지의 경우 대전과 대구, 부산에서
바이오헬스 융복합 벨트는 충북과 전북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차별화 전략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당 광주 전남 경선에 전북 지역 대학생을 동원한 혐의로 정당 관계자와 해당 대학 총학생회장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관계자는 총학생회장에게 선거인단 모집과 동원을 지시하는 한편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고 총학생회장은 관광버스 6대를 이용해 200여 명을 경선에 참여시키고 인솔자 6명에게 400여만 원의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일빌딩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총탄 흔적을 무더기로 추가 발견했습니다. 이 탄흔이 부채꼴 모양이어서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했을 가능성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으로 5.18 때 헬기 사격이 유력한 것으로 결론낸 국과수가 10층 천장을 추가 조사한 건 사용된 총기가 무슨 종류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총탄이 나온다면 기관총인지 소총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어서 기대를 모았지만 조사 결과 총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총탄 흔적 27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발견이 안 됐다라는 거는 저쪽 천근 텍스 부분을 이제 누가 뜯으면서 어떤 잔해들이 다 소실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비록 총탄으로 총기 종류를 특정하진 못했지만 국과수는 탄흔의 분포를 토대로 헬기 사격 때 쓰인 총기의 종류를 추정했습니다. 10층에 박힌 177개의 총탄 흔적들이 부채꼴 형태로 퍼져 있는 것으로 볼 때 헬기에 거치된 한 대의 총을 좌우로 돌려가며 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여러 명이 탄창을 갈아 끼우며 써야 하는 소총보다는 기관총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총을 쏘게 되면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일정한 형태로는 안 나오겠죠. 이렇게 쏘는 박도에 따라서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그런 정황으로 봐서는 헬기에서 아마 이쪽 창문에 거치된 기관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기관총 발포 당시 헬기는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었을까? 국과수는 총탄이 스친 흔적과 분포로 미뤄봤을 때 헬기가 이 기둥의 왼쪽 방향에서 위치해 안쪽으로 사격을 실시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헬기에서의 기관총 사격이 유력하다는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는 전일빌딩 10층을 사적지로 원형 보존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 남겨야 될 역사적 공간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광주시에서는 여기 40평 이 부분은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전일빌딩의 증거들은 37년을 살아남아 그의 거짓말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초등 돌봄교사 공개 채용 일정을 확정했지만 날치기 통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인사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필기와 2차 면접 등 초등 돌봄교사 134명의 공개 채용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돌봄교사 측 인사위원 2명을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물리적으로 막아 날치기 통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수습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객실을 중심으로 세월호 선내수색이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현장 수습본부는 미 수습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97일째였던 지난 2014년 10월 29일 단원고 황재현 양이 수중에서 마지막으로 수습됐습니다. 황 양은 생존 학생들이 봤다고 증언한 장소인 4층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서 정부가 10차례 넘게 수색했다고 밝힌 곳이었지만 증언을 근거로 추가 수색을 요청했던 겁니다. 200일 동안 안 나오다가 거의 200일이 다 됐잖아요. 안 나오다가. 단원고 학생들이 머무른 4층에서는 미수습자 조은화 양이 선미 다인실 복도에서 허다윤 양은 중앙으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생존자들은 교사인 양승진, 고창석 씨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곳곳을 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현철, 박영인 군은 4층 선수 남학생 객실에서, 일반인인 권재근 씨 부자와 이영숙 씨는 3층 객실에서 머물렀습니다. 6살 어린이인 혁규 군을 4층에서 봤다는 증언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침몰 과정에서 이동했거나 조류 영향 등으로 마지막 위치가 의미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장 수습본부는 추정 위치를 반영해 수색구역을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다치지 않고 정말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어서 가능하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수색 이튿날 현장에서는 4층 선수 객실부 수색이 계속된 한편 선매에도 출입구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유류품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3주기가 지난 세월호. 추모와 기억의 방법은 각자 다르겠죠.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직원들이 개인 시간을 쪼개서 세월호를 추모하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커다란 고래와 사투를 벌이는 한 여인. 그녀의 딸을 삼켜버린 고래는 무심히 물속에 잠겨버린 세월호를 닮았습니다. 광주의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직원들이 만든 단편 영화 빅피쉬는 세월호 참사를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작품으로 기억하자는데 20명의 직원들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어떤 상실감, 그런 인간적인 보편적인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8분 남짓한 짧은 영화지만 기획부터 최종 완성까지 1년 3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초보다 작은 단위, 프레임별로 촬영하는 스톱모션 형태인데다 업무 시간 외의 시간을 쪼개느라 더 많은 품이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캐릭터를 만지고 목소리를 입혔던 스태프들은 작업 말미에 들려온 세월호 인양 소식이 더욱 아프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좀 많이 달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싶기도 했는데 되게 지금이라도 인양이 돼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세월호 3주기였던 지난 16일 인터넷에 공개돼 많은 공감을 얻었던 이 영화는 국내외 영화제 출품을 앞두고 있고 상영관을 통해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는 금호타이어가 중국 자본에 매각되면 지역 경제 파탄과 함께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국내 기술이 유출될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호 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컨소시엄 불허 등 불공정한 매각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매각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넘겨 공정하게 재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지역대학들이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전남 28개 대학과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작물 관리에 활용하는 2세대 스마트팜이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력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온도와 습도, 일사량 등 작물 생육에 최적화된 2세대 스마트팜을 개발해 화순과 고흥 등 전남, 전북 6개 농가에서 토마토를 시범 재배한 결과 1세대보다 생산량은 2배가량 늘고 노동력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나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거래처 관리도 할 수 있어 작업 편의가 5배 향상됐습니다. 광주의 한 창업 지원센터에 폭발물 의심 소포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광주시 동구의 한 창업 지원센터에 폭발물이니 손대지 말라는 메모가 들어있는 소포가 배달돼 건물 안에 있던 직원 6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